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 매체 멘토를 맡은 김수희입니다. 오늘 저희는요, 목적과 관례에 따른 국어 자료 파트를 탐구해 볼까 합니다. 교과서 204쪽 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목적에 따른 국어 자료의 특성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국어 자료에는요, 친교와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가 있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 그리고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글쓰기의 주된 역할,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친교 정서 표현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쓸 때 친교와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표현을 하는 그런 걸 뜻하고요. 이 경우에는 자신의 감상이나 정서를 드러내는 진솔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약 봉투에서 이런 말을 볼 수 있죠. 식후 30분 매일 3회 복용하세요. 이 간단한 문장이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나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친교나 정서 표현은 진솔함을 우선으로 하고 정보 전달의 경우 정확함, 팩트를 우선으로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득이 필요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공익 광고도 대표적인 설득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득을 위한 국어 자료에서는 명확한 명령 표현 혹은 청유 표현 그리고 논리적 표현이 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친교 정서 표현에는 진솔함, 정보 전달에는 정확함, 설득에는 논리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특성입니다. 국어 자료는 편지글, 감상문, 기사문, 보도문, 광고문, 공고문, 연설문, 보도문 등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편지글입니다. 편지글은 친교와 정서 표현의 대표적 양식입니다. 편지글은 주로 개인적인 내용을 특정한 이에게 전달할 때 쓰고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편지라고 해서 형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형식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표현. 그러나 형식이 있음에도 이 형식이 딱딱함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표현과 기본 예절을 우선시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손수 써봤습니다. 내 친구 철수에게. 철수야, 요즘 네가 이사 문제로 걱정이 있는 것 같아. 부담 없이 말해줘. 필요한 게 있니? 사가지고 갈게. 연락할게. 너의 친구 심심이가. 보통 편지가 처음에는 뭐뭐에게를 쓰고 본문을 쓰고 인사를 쓰고 마지막 뭐 또 연락할게 이만 줄이마 뭐 이런 식으로 인사말을 쓰고 마지막 시간 그리고 너의 친구 심심이가 이런 식으로 보낸 사람을 쓰죠. 그 다음은 감상문입니다. 감상문의 경우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은 글을 뜻합니다. 감상문은 특별한 형식의 제한 없이 표현된다는 게 특징인데요. 앞서 말했던 편지글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지만 감상문은 보통 주제라는 게 없어 보다 자유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또 독후감을 써봤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읽게 된 동기를 한번 서술해봤는데요. 영화 동주를 보고 시민 윤동주라는 인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짧게 썼지만 형식이 없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 다음은 기사문과 보도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편지글과 감상문은 형식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기사문과 보도문은 정확한 팩트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데요. 기사문과 보도문은 실제로 발생한 일 중에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함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기사문과 보도문은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합니다. 이 이유는 오해의 요지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다 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 혹은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얘를 끊고 본론만 들어가는 게 기사문이나 보도문의 특징이에요. 논리성과 통일성을 고려한 표현을 써야 합니다. 기사의 논리가 쭉 흘러가다가 갑자기 되돌아오는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결한 문장 그리고 통일성 있는 문장을 써야 합니다.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육하원칙입니다. 육하원칙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 6가지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기사를 쓸 일이 인생에 한 번쯤은 아마 있을 겁니다. 이때는 반드시 육하원칙에 맞춰서 쓴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퀄리티 높은 글을 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문을 작성할 때에는 객관적 그리고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한번 아주 짧게 써봤습니다. 지난 10월 28일 화요일 칭다오 청운한국학교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치렀다. 중학생은 3일, 고등학생은 4일간 진행된 시험이었다. 그 다음은 공고문입니다. 공고문은 특정한 사항을 어떻게 알리는 글일까요? 공개적으로 알리는 글입니다. 이 공고문은 정보 전달의 기능과 함께 설득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딱 봐도 이 특징이 조금 중요해 보이죠? 형광펜 한번 칠해볼까요? 그리고 땡땡형 종결어미 등 강렬하고 명확한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명사형 종결어미를 씁니다. 강렬하고 명료한 청유의 표현이에요. 이 키워드는 다 중요해 보이죠? 한 번씩 다시 짚고 넘어갑시다. 공개적, 정보 전달, 설득, 명사형 종결어미, 청유의 표현. 이것이 공고문이었습니다. 공고문도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그리다기보다는 표해봤어요. 직원 모집 공고입니다. 명사형 종결어미 그리고 명확한 표현, 청유의 표현 뭐 이런 게 다 느껴지시나요? 여기서는 청유가 잘 안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공고문 특징 잘 알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은 광고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 특정한 반응이나 행동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글을 말합니다. 간결한 내용, 복합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문자,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효과적인 설득, 광고문은 설득을 위한 것이네요.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친밀하고 비격식적인 표현이나 청유의 표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시원하다 칭따오 맥주. 간결한 내용 괜찮지 않나요? 이 밖에도 청중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한 연설문, 청중들 앞에서겠죠. 일의 현황이나 연구 및 검토 결과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보고문 등도 국어 자료 관례에 포함된다는 점 잊지 맙시다. 제가 부족하게나마 조금 연설문을 써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저 국회의원 심심을 믿어주십시오. 임대차 3법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경제 시간에 배운 임대차 3법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잠깐
짚고 넘어갈 건 이 자리를 빌어라고 나와 있을 때는 빌려라는 표현을 써야지 맞춤법에 옳습니다. 추가로 더 얘기하고 싶은 건 광고의 경우에는 상업 광고와 공익 광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공익 광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담배 금연 혹은 환경 보호 등 공익적인 캠페인을 하는 광고, 사람들의 공익에 유리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는 광고이고, 상업 광고는 그냥 물건을 판매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이러한 사람들의 설득 방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